자, 이어서 여당 국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한 장장 13시간인가요? 한 14시간 정도. 16시간 좀 못 되죠? 예, 16시간 정도 국토회의가 열렸는데 앞서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얘기 들어보면 예. 아직까지 풀린 게 하나도 없다. 진전된 게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국토위. 글쎄요. 근데 16시간의 공허한 공방, 결국에는 해결된 건 없는 것, 그리고 밝혀진 것 없는 특혜 의혹, 뭐 여전한 정치 공방,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성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좀 뒷부분 좀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 네. 특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통령 처가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어디선가 외압이 있었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양평이나 이런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 위해서 최적의 대안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사실은 하나도 확인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제기했었던 대통령 처가 일가에 땅이 있어서 그쪽에 특혜가 있다라는 근거를 16시간 동안 공방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냥 우리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처가 게이트다. 아니면 뭐 김건희 로드다.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 무슨 투기 도움이라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정치적 공방만 있었지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특혜가 있었던 흔적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야당이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 마지막에 이게 나왔습니다만 국토부 관계자, 실무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양평고속도로를 진행을 하려면 애초에 검토됐었던 양서면의 분기점을 놓거나, 그러니까 중부 내륙고속도로에 붙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양서면에 분기점을 놓거나 아니면 강상면에 분기점을 놓는 방법 외에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게 굉장히 공전이었습니다. 자, 야당은 어제 저 국토위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앞서 이소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의 김의국 의원조차도 국토부에게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토부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보통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서 시간 끌고 기싸움하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하나 보였고요. 어제가요? 어제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자료 공방이라는 것이, 그리고 요구했던 자료들이 보면은 사실은 최종적인 결론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가 공개했던 자료, 그다음에 어제 회의에 앞서서 국토부 도로국장이라는 실무자가 좀 간단하게 보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녹여져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가령 뭐 실무자들 간에 구술 회의를 했었던 자료의 결과, 또 뭐 이 최종적인 결론을 도달하는 중간에 있었던 뭐 과정들에 대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봐야 뭐 외압이 있었는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다 있는데 중간에 확인할 수 없는, 생성되지도 않은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사실은 국토부로서 난감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이제 장관이나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뭐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좀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직계 뭐 가족의 재산 문제라든지 이건 사실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니까 이게 뭐 국가 기밀도 아닐 거고 그냥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그냥 국토부에서 다 오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제 여당이 김의국 의원조차도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했다고 제가 들어서요.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다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료가 55개 파일 분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 안에 덜어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 형태로 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속에 구술회의 실무자 회의들을 거치면서 있었던 자료거나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무슨 인수위와 국토부 간의 오고 간 자료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무자들이 실수로 파일링 되지 않는 서류 문서 같은 경우는 현재 아주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전체 결론을 가지고 국토부가 뭔가 숨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논리 비하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국토부도 물론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아마 충실히 제공할 거예요. 어제도 예. 원희룡 장관이 있는 것 그대로 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다 예. 확인하고 나면 저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어제 아마 결국 핵심 중에 논점 중에 하나가 이 종점이 바뀌면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렇죠. 땅이 지가가 올라서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느냐 뭐 이건데 네네. 어제 박정아 의원 저 질의 내용을 보니까 이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네네. 질문을 했고 원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앞서 이소영 의원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양평군 허가 사항이니까 이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가 JCT긴 하지만 네. 인근에 남양평 IC가 있어서 어차피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가 상승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예. 대답을 하던데 박정호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 김건희 최근에 여사 일가 논란들이 땅의 그런 식으로 개발에 시작이 대해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양평 인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29필지가 있는데 네. 그 나머지 9필지는 뭐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이소영 의원이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20필지 병산인가요? 뭐 있는 20필지에 대한 건데 그거는 그 이소영 의원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사실과는 달라요. 어제 그래요? 그 현안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그 땅은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하나도 제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게 이소영 의원은 현재 그곳 인근에 이미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군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평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현대 성우단지라는 것은 97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된 곳이에요. 예전에. 근데 네, 그렇죠. 97년도에. 근데 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이 한강수계법은 99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달여 후에 그곳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99년 이후에는 엄청나게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 그다음에 환경적인 목적 외에는 전혀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충분히 이소영 의원께서는 있을 수 있고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막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이 요건이 그 전부터 그런 과정에서 가짜뉴스 괴담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어떤 모 교수께서는 그 땅을 지칭하면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300여 세대 아파트를 질 수 있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동안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 박정아 의원이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일 때 같이 제주도에 있어서 아주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퍼포먼스가 너무 센 반면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부족하다라고 심상정 의원이 어제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희룡 장관의 이 어제 국토위의 답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양평 이 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일단 원희룡 장관이 고속도로 자체를 무슨 백지화하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어제 현안 질의에서 장관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답변을 가지고 심상정 의원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양서면 JCT 혹은 강상면 JCT 말고는 양평고속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원하는 대로 양서면에 추진하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양서면 주민들 90% 이상이 거기에 JCT가 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이 논란이 불거진 게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특혜가 있다거나 외압이 있다거나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아니라 무슨 아까 제가 거론했던 무슨 검찰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무슨 노드다, 게이트다 이런 식인 정치적인 공방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지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무언가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사업이 정말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바람에서 백지화를 얘기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어제도 저희가 제가 아까 16시간의 무의미한 공방이었다고 예. 얘기했는데 전혀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되려면 의혹을 제기하고 이 건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정말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우리 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증언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여당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 이제 결과물을 도출을 하셔야 될 텐데 양평 그렇죠. 고속도로 하시긴 하실 거죠. 전혀 안 하실 건 아닌 거죠. 해야죠. 어제 원희룡 해야죠. 장관 보니까 조금 톤은 좀 낮추는 것 같던데. 자. 양평고속도로가 사실은 양평 국민들뿐만 네.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저도 지역구가 원주다 보니까 국회 왔다 갔다 하려면 그렇죠. 양평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네. 없어요. 매번 힘든데 네. 그거 해야죠. 자, 근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제 마지막에도 국토부하고 질의에서 나왔는데요. 예. 야당 의원들께서 그럼 야당에서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원희룡 장관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양서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JCT를 붙일 수가 없고 거기는 40m 이상 고각에다가 JCT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하늘 공중 도시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죠. 그렇지 않으면 강상면인데 강상면 아닌 다른 대안을 야당이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강화 IC들을 만들면서 지점을 제시해주면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소위 말하는 원안 또는 예탄이라고 그렇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예탄이 그렇죠. 아니고 네. 강화 IC를 설치하는 다른 안을 네. 야당에서 제기를 하면 그걸 다시 한번 같이 지금 논의해볼 변경안이랑 놓고 수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예. 국회 그다음에 정치권이 빠지고 양평 국민들 그다음에 정말 이걸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 좋은 안을 검증을 하면 야당 의원들이 야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안이 있고 이거를 검증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희는 예. 얼마든지 그리고 그거를 모두 다 인정하고 더 이상 정쟁거리로 쓰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원희룡 장관 설득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요. 짧게 이거 좀 여쭤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가피했던 결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께서 물론 당신도 항변할 게 있지만 그 수혜 과정에서 너무 큰 당의 부담을 주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그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 오히려 더 국민적인 지탄을 좀 받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일단 저는 현직 대구 선출직 시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실질적으로는 큰 데미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시장께서도 감내를 해야 되고 있을 수 있는 양의 알겠습니다. 결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